뭐 떨어지니까 안 좋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 2달 전부터 안 좋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좀 자동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죠. 마음에 안 드는 종목들 잘라내라. 잘라내면 현금이 생긴다. 현금으로 무슨 종목을 살까 찾아봤더니 사고 싶은 종목이 없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냥 현금을 갖고 있어라. 그럼 자동적으로 현금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또 하나는 대형주들은 제가 보기엔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님 몸이 어디 안 좋으세요? 아우 피곤해서 지금 내 컨디션은 한마디로 말하면 개피곤이야. 요즘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고 해서 뭐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주식시장 지수의 움직임과 바이오리듬이 사실 좀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근데 뭐 기분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왜냐면 장이 불안하면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매매도 더 뭐 손절매를 하든 이익 실현을 하든 또 많이 하게 되고 해서 훨씬 또 집중을 하게 되니까 이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좀 바이오리듬이 함께 가는데, 요즘 지난주부터 뭐 하락할 거라는 거를 예측은 맞았지만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집중되는 일도 하고, 또 밤에 좀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큰 고민은 그겁니다. 대세상승장이 정말 끝난 것인가?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세상승장이라는 건 전고점을 계속 갱신해야지 상승장이 연속되는 건데, 거래소 지수상으로 지난 6월 말의 고점 3,316포인트인데 오늘 종가가 2,908포인트거든요. 그러면 3,316에서 2,908이면 12.3%가 빠졌어요. 그래서 12.3% 정도는 사실은 아직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은 전고점 돌파 가능성은 있는데 확률은 좀 낮아진 거죠. 작년 여름, 가을, 올해 연초, 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조정받아도 쫄지마라는 말 정말 많이 했었고, 근데 한 2달 전부터는 제가 아마 보혜씨가 만든 썸네일 제목 지금 찾아봐도 알겠지만 쪼라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쪼라. 그때 아마 제가 쪼라라고 말할 때 쪼신 분들은 그래도 현금 비중 좀 확대하고 그나마 대응을 좀 하셨을 텐데,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쪼시는 분들은 좀 한 발 약간 늦은 감은 있죠. 그래서 어쨌든 12%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한 시점에서 전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만약에 못한다면 대세 상승장은 끝난 거예요. 대세 상승장이 끝난 거라면 적어도 하락 기간은 또 한 1년 이상 돼야 되니까. 근데 물론 또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하락 기간이라고 주식 다 빼고 주식시장에서 떠나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떠나면은 다음번 상승장의 기회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특히 하락장에서도 횡보는 분명히 있거든요. 횡보일 때 중소형 테마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도 해보고,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곤한 이유, 개피곤한 이유는 주식시장과 리듬이 같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거래소 지수는 2,908포인트. 제 생각에는 단기 반등은 분명히 가까이 왔습니다. 내일이 목요일인가? 금요일. 내일 목요일인데, 원래 이제 이런 하락장에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금요일장이 또 불안해요. 근데 이제 내일 목요일날 좀 반등을 한번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관점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추세는 좀 일단 무너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2,900포인트 정도면 단기 반등은 분명히 들어올 수치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과하니까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고점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고 1년 내내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아? 뭐 이런 두 가지 관점을 좀 다르게 볼 필요 있습니다. 코스닥은 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요.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의 하락률이 훨씬 컸습니다. 마이너스 3.4%면 최근 들어서 3% 빠졌던 적이 거의 없었고요. 이거 주봉으로만 봐도 지난주 주봉상 5% 빠졌거든요. 이번 주 6% 빠졌어요. 그럼 2주 동안 12% 정도 빠졌는데, 어디를 가도 2주 동안 12% 빠진 데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2주 동안 코스닥의 낙폭은 역대급으로 굉장히 큰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수 설명은 이 정도로 할게요.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있고 종목이 중요한 시기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지수가 훨씬 중요한 시기예요. 예전에 보혜씨 기억나? 내가 그때 그런 말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20만 돌파했을 때 이름으로 이벤트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이름이 지수
뭐 네. 삼전, 뭐 삼바, 뭐 이름이, 뭐 지수, 뭐 상승, 뭐 이런 이름인 분들 이렇게 연락하셔갖고 그거 상품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싶다. 20만 되면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저는 주식 20년 이상 하면서 제일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또 입 밖으로 내뱉었던 건 지수였던 것 같아요. 지수. 그래서 탤런트 중에도 있죠. 김지수님 배우 있죠.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수라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구독자 20만 넘어갈 때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문제야. 자, 거래소 코스닥 지수가 요즘 좀 많이 힘든 시기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어제 뭐라 그랬죠? 연중 최저점 찍었다 그랬죠?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 다 올해 2021년 연중 최저점이고요. LG화학은 뭐 연중 최저점 수준은 아니지만 셀트리온도 역시 연중 최저점. 셀트리온은 연중 최저점을 뛰어넘어서 거의 코로나 바닥 수준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 특히 대형주들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아차. 대형주들 중에서 자동차가 그나마 막 폭락이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아, 현대차도 거의 뭐 탈락이 됐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빨간색이 나왔지만 현대차까지 큰 의미 없는 빨간색입니다. 네. 오히려 좀 한 3% 이상 빠진 종목들이 훨씬 많았고요. 기아차도 그렇고 카카오뱅크야. 카카오뱅크는 이제 27조네요. 이거 상장 초기에 카카오뱅크 제가 좀 뭐라 했는데 댓글에 뭐 카카오뱅크 은행이 아니다, 이거는 뭐 플랫폼이다, 50조 60조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도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수가 꺾이면 전체적으로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좀 답답한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계좌에 지금 파란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다수. 근데 차라리 지수가 빠져서 내 거 빠졌어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현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내 게 왜 빠졌지? 도대체 내 게 왜 빠졌지? 또는 왜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지지?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세계 지수가 똑같이 빠지는 거예요. 보시면 오늘 아시아 지수에서 이게 이제 일본 지수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 주봉으로 전환해서 보면 지난주에 4.89 빠졌고요. 이번 주에 4.3 빠졌어요. 그럼 아까 우리나라 코스닥 제가 지난주에 5% 이번 주에 5%라 그랬죠. 약간 코스닥이 더 빠지긴 했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만 빠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세계 증시가 같이 빠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헝다 또는 국제금리 상승 또는 테이퍼링 또는 금리 인상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함께 묶어서 보시면 되고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재료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야. 떨어질 때가 된 거지. 이런 사실 편안한 접근이 사실 더 맞는 접근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빠진 게 아니고 세계 증시가 빠졌고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리포트 찾아보시면 알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지수가 빠지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종목들이 빠지고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대형주에서 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8%나 빠졌네요. SK 아이테크 5% 빠졌고요. 포스코 케미칼 7%. 자, SK 아이테크와 포스코 케미칼의 하락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기차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수 하락에 전기차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전기차 관련주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있었는데 오늘 LNF도 한 5%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지수보다 오늘 더 많이 빠졌거든요. 결국은 지수에 장사 없다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를 이기는 투자자도 없고 지수를 이기는 종목도 없다. 그래서 전기차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HMM은 보고 뭐 생각하라 그랬죠? 급등주들은 안전지대는커녕 가장 빨리 빠지고 있다. 급등주들이. 대표적인 게 HMM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한국 BNC. 한국 BNC 오늘도 볼까요? 한국 BNC 차트예요, 이게. 한국 BNC 차트가 지금 며칠째 빠졌냐면 지난주 화요일부터 저렇게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만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음선 나왔고요. 고점이 7만 원인데 오늘 저점이 2만 1,000원이었어요. 7만 원짜리가 딱 2주 만에 2만 1,000원까지 한 번에 브레이크 없이 그냥 빠졌다. 왜 빠졌는데 많이 올라서 빠진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한 종목을 볼 필요가 없고 이 종목이 뭐 왜 올랐고 이게 아니고 지금 장은 많이 올라서 지수 자체가
작년 코로나 저점부터 많이 올라서 이제 빠지나 이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종목도 야 이거 10배 난 종목이야? 20배 난 종목이야? 들어가기 힘들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 이거 무섭다 팔아야겠다. 근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럼 더 빨리 빠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수 종목은 원래 올랐다 빠졌다 하는 건데 요즘은 좀 빠지는 시기야. 그래서 많이 오른 애들이 좀 더 빨리 많이 빠지나 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거래소 시총상위 이 정도 보고요. 거래 대금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에서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을 지켜보시라고 했죠. 그런데 지켜보면 뭐가 있나요? HK 이노엔이 있어요. 역시 코로나 관련주였고요. 이거 어제 상한가였는데 오늘 장중 17% 찍었고 종가 마이너스 14%니까 장중 고점과 저점의 사이가 간극이 30%예요. 하루에 30%가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지금 고위험 고수익 종목들이 원래 변동성이 큰 건데요. 고위험 고수익 중에 위험이 훨씬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주들 조심하자. HK 이노엔 오늘 요즘 급등주가 어떤지 하루의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 한국 BNC는 삼성전자 바로 다음으로 거래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시 급등주로서 빠지는 거래. 그래서 HK 이노엔, 한국 BNC 모두 빠지면서 거래가 터졌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오르면서 거래가 터져야 된다고. 후성도 오늘 음선 나오면서 거래 터졌고요. 후성은 계속 말씀드렸던 전기차 쪽으로, 그리고 파미셀, 제약바이오에서 오늘 12%가 올랐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AB 프로바이오 다 바이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거래대금 많았던 종목들이 공통점이 보시면 HK 이노엔, 한국 BNC, 파미셀 빼고 HK 이노엔, 한국 BNC,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AB 프로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제약바이오인데 거래가 많이 터졌고 음선이 나왔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 또는 제약바이오주들 전기차와 함께 그동안 좀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전기차,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주들 움직임 좋게 나왔던 애들조차도 상승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 뭐 이 정도까지 거래대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상승률 보기 전에 등락 현황 한번 볼게요. 왜 지수 이기는 종목 없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냐면 오늘 거래소 상승이 118, 하락이 783, 코스닥 상승이 148, 하락이 1280, 거의 9개 떨어지고 하나 오른 장이에요. 그래서 10개 내가 갖고 있으면 하나 정도 플러스 나면 다행,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분석이 이런 장에서는 사실 의미가 크진 않아요. 왜냐면 상승률 상위 종목 분석하는 이유가 강한 테마를 찾기 위한 건데 이렇게 약한 장에서 강한 테마가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봐주셔도 되는데 한번 보면 THN 상한가 종목 있고 그 밑으로 탑 30의 상승률이 5%대예요. 5%. 5%면 정말 낮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통 한 32 정도가 되면 8%, 10%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2,000 종목 중에 30등 안에 들으려면 5%만 올라도 된다? 그러면 먹을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한 종목이 5% 정도는 올라야지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던 뭐 스윙을 하던 수익이 나는 건데 2,000 종목 중에 30등 안에 드는 종목 맞추기가 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수익 내기 어려운 장이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만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 손실 나신 게 아니고 거의 전 투자자가 다 손실나고 있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하다. 주식은 원래 어려운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하지만 주식은 평생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는 반드시 지나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제가 심리적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라는 질문에 늘 답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 3가지를 기억하세요. 라고. 주식 참 어렵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도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는 뜻은 결국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니까. 상승 종목에서 뭐 공통점을 찾기가 너무나 쉽지 않고요. 그냥 개별 종목 상승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의미 있는 거 좀 재밌는 거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동양생명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보험회사일 거 아니에요. 생명보험회사. 그래서 보험회사가 오늘 좀 움직임이 좋았다. 금리 인상과 엮여서 금융주들 중에서 순환매가 은행주 다음으로 보험주가 돌았다고 보시면 되고 일성건설 이런 중소형 건설주에서 대선하고 엮여서 움직이는 애들 게임주에서 뭐 네오이즈 홀딩스나 썬데이토즈 그리고 엔터주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A스토리에서 만든다고 하죠. 한국화재 역시 보험주고요. 이노뎁이라는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이었죠. CJENM도 엔터주예요. 그래서 엔터주 관심은 계속 좀 갖자. 넷플릭스의 강세와 연결돼서 K 컨텐츠들 계속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코에스 코리아라는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은 제가 좀 보던 종목인데 음식료 관련주인데 차트가 괜찮았는데 좀 오늘 7%가 올랐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려요. 지수가 중요한 시기다. 지수 분석이. 근데 지수 분석의 결과는 여전히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둘 중에 지수는 안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지니까 안 좋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 2달 전부터 안 좋다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좀 자동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죠. 마음에 안 드는 종목들 잘라내라. 잘라내면 현금이 생긴다. 현금으로 무슨 종목을 살까 찾아봤더니 사고 싶은 종목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현금을 갖고 있어라. 그럼 자동적으로 현금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또 하나는 대형주들은 제가 보기엔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어떤 가능성?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 왜냐하면 상승장이 끝났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 말이 되냐? 왜 말이 안 돼? 지금 삼성전자가 1월달부터 지금 9개월 동안 96,000원에서 7만원까지 빠지기만 했지 뭐 우리에게 수익을 줬나요? 수익을 안 준 종목에 목매달 필요 없다. 자를 땐 자르고 더 좋은 종목이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고 또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땐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고, 이런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배곡성은 안 하겠습니다. 그잖아. 오늘 여러분들 계좌 다 파란데 그 배곡성 노래 부르면 기분 나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내일, 제가 보기엔 내일 좀 반등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배곡성을 불러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제가 좋아하는 말 있습니다. 힘들 때 웃어야 인류래요. 울면 삼류, 참으면 이류. 웃어야 인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인류 되세요.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른 10시 기준 장중시황입니다. 거래소 플러스 0.6%, 코스닥 플러스 0.48%로 양시장 반등하고 있는 오전입니다. 어제 미증시 1%대 반등에 성공했지만 오늘 일본과 우리나라 1% 미만의 약한 반등이라 아쉽습니다. 특히 음선을 형성하고 있어서 미증시 상승에 의한 갭상승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간 조정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분위기이므로 막연한 V자형 반등 기대는 군물입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으며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금융주의 움직임도 나오네요.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CJENM이나 위메이드 등이 3% 이상 상승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음선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상한가 없는 가운데 탑30 상승률이 6%대로 지수 조정권의 시기라 강한 상승이 나오는 테마군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나마 비트코인 강세, 코인 관련주들과 자원개발 관련주들, 리니안 관련주들이 선별적인 상승을 보일 뿐입니다. 조정의 시기입니다. 여전히 보수적 마인드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힘든 시기라는 인식과 손실 줄이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할 때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말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 이모님 잘 만났어요. 주식하죠? 네, 하죠. 저 종목 좀 추천해주세요. 추천받은 종목이 다 씹어래요. 맨날 종목 추천만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요? 종목 선정 멘토링 평생 해주는데 알려줄까요? 그런 데가 있어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로 함께 가봐요. 좋아요. 김강현 필님, 제 계좌가 지금 10%인데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오면 빨갛게 변할 수 있나요? 당연히 빨갛게 변할 수 있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이정윤 대표님이 추구하는 방식은 3박자 투자법이죠. 데모, 차트, 정보, 그런 과정을 쭉 진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3박자 투자법에 맞는 종목을 고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회사가 성장을 하고 차트도 정배열에 돌아서고 메인과 기간이 사들어가고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에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종목이 끝끝내는 내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러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당장 들어갈래요.
네이버에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검색을 해주시면 제일 첫 번째 저희 사이트가 떠요. 그것들을 참조를 하시고 그래도 내가 어떤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실 때는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번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각각의 연구원분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